하세요. 예, 저는 지금 경기도 용인에 있습니다. 아, 용인시. 어,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저는 원래 그 자산 관리, 그 피지컬 어세트 매니지먼트, 소위 말해서 그 실물 자산에 관한 거를 한 20, 30년 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저 제일 직장은 원래 그 원자력이었습니다. 원자력 고리, 발전소. 예,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부터 했는데, 지금은 주로 자산 관리하고 디지털 트윈 쪽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다음 네. 51차 발표하실 분이에요. 자, 다음에 우리 어느 분들이 계신지 알면 제가 강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예. 분씩 좀 인사 좀 받고 싶어서요. 일찍. 10시에 딱 시작할게요. 예. 각자 자기소개를 돌아가면서 하시죠. 우리 이정열 회장님 자기소개 10초만 하세요. 양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쇼델리 이정일입니다. 네네. 네네. 지금 현재는 그 재단법인 한국혁신전략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라고요? 반갑습니다. 무슨 연구소요? 한국혁신전략연구원. 혁신전략. 예. 네네. 그럼 혁신전략이면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혁신전략이라고 하니까 감이 딱 안 와요. 지금 국회 산하에 그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책을 혁신에 관계되는 정책을 제안하고 자문하는 기관입니다. 나중에 네. 홈페이지 한번 그 주소 한번 알려 드릴게요. 네네. 네. 그다음에 우리 윤석빈 씨. 네, 윤석빈 씨 안녕하세요. 처음 들어오셨는데 자기소개 좀 해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트러스트 커넥터 윤석근입니다. 현재 서강대학교 진흥연 블록체인 연구센터 산하협력 교수로 있고요. 한국 블록체인학회 상국장을 하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예. 그다음 우리 박천호 대표님 자기소개 해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개발 업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부서가 많이 있는데 어느 부서인가요? 저는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에 있는 그 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상. 네네. 그다음에 이복숙 회장님. 그다음에 이원근 씨. 안 나오시네 아무도? 휴먼 포레스트 이원근 씨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KS무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문규선입니다. 성함 좀 문규선입니다. 네? 문규선입니다. 문규선 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 저 크게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저는 뭘 하고 있는지 그 회사 자문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회계학 전공이고요. 최근에 가업승계로 박사 수에 땄습니다. 예. 관심 있어 들어왔습니다. 예. 저 버스는 놓쳐도 메타버스는 놓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네. 오신 거죠? 네. 예. 우리 백종태 대표님, 백종태 박사님, 션 리는 이승훈 대표님 자기소개해 보세요. 여기 전부 이름을 갖다 자기 이름을 밝혀야지 뭐 전부들 저렇게 놓으면 이게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나. 혹시 이 방에 다른 분들 초대해도 되는 건가요? 초대해서 들어오세요. 아, 그래요? 그럼 아직 5분 남았으니까 그럼 제가 초대 초대할게요. 코드를 한번 던져 놓을게요. 예, 우리 기술 독립부는 들어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 게 우리 전통 문화예요. 네. 지금 그 휴먼 포레스트님은 마이크가 지금 장치가 올라와 있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 소고 거기 음의 그 꺽쇠 버튼 누르시고 자신의 그
오디오 드라이브 명을 제대로 설정해 주셔야 오디오가 들립니다. 얘기가 안 되고 이게 장재순 마이크가 지금 또 올랐네요. 근데 제가 했어요. 장재순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장재순 대표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10초. 오늘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니까 자기소개 10초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표준협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재순입니다. 오랜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지금 어디 광양에 계시나요? 네, 광양에 있습니다. 네, 광양에 계신 우리 장재순 대표님. 그 다음에 우리 오병훈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정 회장님. 네, 네. 자기소개 잠깐 해보세요. 우리 오늘 발표하시는 분이 지금 전부 알고 싶어 하니까. 그러시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29년 생활했고 지금 팬데믹 때문에 못 들어가고 한국에서 잠시 체류하고 있는 오병훈이라고 합니다. 중국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들과 같이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백종태 박사님. 그다음에 유기조 씨, 유기조 대표님인가요? 자, 이제 3분전이 돼서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오늘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이 추석 때 저분들 저 집에 안 가시고서 지금 바로 다 참석하시네. 우리 이용일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10초. 예, 반갑습니다. 저는 BCGC의 이용일입니다. 저희 회사는 경영 컨설팅하는 회사고요. 예, 한 32년간 저희들이 컨설팅을 했는데 최근 현대해철에 현재 컨설팅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포스코에 한 14년 정도 컨설팅을 했습니다. 아까 옆분 있어요? 예, 그다음에 권대욱 대표님. 벌써 예. 권대욱 씨. 그다음에 차석근 대표님. 안녕하세요. 차석근입니다. 네, 저 비디오 좀 찍고서 저 얘기를 하셔야지만 오늘 발표자분이 얘기를 들으실 거니까. 오늘 제가 이동 중이라 가지고. 예, 그러세요. 예, 차림새가 좀 그래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길련 씨. 이길련 씨. 그다음에 우리 주민보 씨, 주민보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기소개 잠깐 5초만 해보세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2분 남았어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포스코 출신이고 지금 메인터넌스 전문가이지만 AI 빅데이터에 관심 많고 또 포스코 직원들 상대로 강의도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이 기술 독립군이 맹실상부한 우리나라의 기술 독립을 이끌어가는 그런 조직자들을 위해서 제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희재 대표님. 그다음에 강병훈 씨, 안 계시네.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데. 그다음에 강일찬 대표님 자기 얘기 잠깐 5초만 해보세요. 띵동 소리가 계속 나네요. 예, 강일찬입니다. 예. 들리세요? 예, 저는 그 마스터 데이터를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마스터 데이터 작업을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 개발과 관련해서 이상 원가를 추구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10시 됐습니다. 자, 우리
우리 양성길 대표님 오늘 주제 발표하시는 메타버스 미래로 가는 통로입니다. 오늘 미래를 전부 우리 잘 열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정남용 박사님 들어오셨네요. 나중에 자기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양성길 대표님 바톤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성길입니다. 오늘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띵동 소리가 나는데 소리를 좀 이렇게 줄여주시면 제가 강연에 도움될 것 같아요. 자기의 그 마이크 이렇게 띄워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한된 시간은 40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40분 동안 가열차에 달리고 20분 동안 질의응답을 하는데 질의응답은 말로 해도 되고요. 채팅창을 통해서 하게 되면 제가 답을 해주고 두 가지 방법을 쓰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네네. 예, 좋습니다. 그 자료 지금 보이시나요? 자료 공유했는데 보이면 동글베개 주세요. 동글베개. 아니요, 자료 공유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화면 동영은 있는데 여기에 보여 있는데 저는 지금 아니요, 공유를 다시 해주세요. 한 번 더 해봤습니다. 됐어요. 어때요? 지금 되나? 네, 보입니다. 자료 보여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잠깐만요. 근데 나한테서는 네. 지금 이제 첫 번째 페이지 보이시죠? 예. 메타버스로 가는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독립군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일단 40분 동안은 제가 일방적인 달리고요. 그 다음에 20분 동안 질의응답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걸 많이 하게 되는데 기술 독립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독립군 사진 넣고 태극기를 넣었어요. 우리나라 그 표시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 내용은 코로나19 때문에 4차 산업이 굉장히 이제 속도를 내고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메타버스라는 걸 최근 때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신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싸이월드라든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블로그, 예전에 게임했던 스타크래프트 이런 것들이 모두 메타버스의 한 형태인 거죠. 메타버스에는 증강현실, 현실 세계와 가상이 오버랩된 거, 그다음에 라이프 로깅, 내가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 같은 거에 해당이 되고요. 거울 세계, 마치 그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비춰놓은 구글 어스 이런 것들 해당이 되고요. 가상 세계, 가상 버추얼로다가 하는 이런 가상의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로블록스, 제페토, 이프렌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메타버스는 아닙니다. 메타버스의 일부인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사라진 일자리와 등장 일자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 관련 업체는 어느 회사가 있을까? 이런 걸 한번 간단히 소개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10시간 동안을 이제 강의를 위한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스튜디오에서 10가지 과목을 했는데 그 과목 중에 5개의 과목 중에서 4개가 메타버스 관련된 거예요. 그만큼 메타버스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쓰여지고 있는 건데 그걸 다시 이제 확산되었다는 것이고요. 제 강의는 크게 3가지 줄기로 나누어서 진행할 겁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 두 번째는 이로 말미암은 글로벌 시장의 변화, 두 번째는요 본질입니다. 메타버스 이해, 메타버스의 미래,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메타버스와 일자리, 메타버스와 관련 기술, 이렇게 나누어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제가 제페토에서 만든 겁니다. 영상이지만 넘어갈게요. 설명을 드리면 어떤 이미지를 놓고 여기 보이는 까만 옷 머리 쓴 사람이 아바타예요. 양성길입니다. 저예요. 사진을 착 찍어가지고 아바타를 만들 거예요. 만든 다음에 만든 거라 저희 눈, 코, 입, 귀가 비슷합니다. 굉장히 젊게 만들었죠.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로블록스, 제페토, 그다음에 이프렌드 이런 것들 이제 메타버스를 대표하는 것들이야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로블록스는 2D예요. 그리고 제페토와 이프렌드는 3D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주목한 것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페토. 아마도 메타버스의 게임과 이러한 네트워킹에서 세상을 제패하지 않을까. 제페토. 근데 이 회사를 주인은 네이버입니다. 그 이 브랜드는 SK텔레콤이 만들었죠. 최근에요. 그리고 제페토는 이미 2억 명의 유저를 가지고 있고요. 90%가 한국이 아니라 외국이에요. 그리고 90%가 10대입니다. 즉 미래 시장을 예측할 때에 제페토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전자공학 전공가 있습니다. 첫 직장이 LG그룹이에요. LG그룹 대졸 신입 공채로 들어가서 LG전자, 그 당시는 금성사였죠. 거기에 컴퓨터 연구실에서 5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칩 만드는 회사인 인텔로 가게 됩니다. 인텔에서 엔지니어를 10년 하게 돼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일을 하다가 현재는 인사이트 컨설팅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도 옆에 그 컵 마시는 거 이런 거 있지, 전부 제 아바타가 하는 것을 집어넣어 봤어요. 관련된 강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코로나 시국에 사실은 굉장히 바빠요. 저는 오늘도 지금 2탕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만 하더라도 하루에 하나, 2개씩은 이렇게 강의를 해봤어요. 자, 이제 인트로 끝났고 첫 번째 테마입니다. 오늘 40분까지 진행할 강의의 첫 번째 테마는 코로나19예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로 말미암은 글로벌 시장의 변화를 한번 예측해 보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메타버스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게 왜 왔는가? 이것이 왜 중요한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가 할 때에 원인을 봐야 되는데, 원인 중에 하나가 코로나19고요. 원인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에요. 세상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크게 한 번씩 바뀜을 하게 됩니다. 1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촉발된 증기의 발명이었어요. 그전에는 소나 말에 의해서 이렇게 그 동력을 썼다면, 증기를 하니까 소나 말은 일을 시키다가 지치면 쉬어야 되잖아요. 밤에 재워야 되고, 증기는 석탄만 넣어주면 계속 일을 하고 힘도 세요. 그죠? 그래서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2차 산업혁명은 신지였던 미국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전기가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일단 그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쉽게 얘기하면 유럽에서 볼 때는 식민지 따위였던 미국이 어떻게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것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되는가, 기술에 관점을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분들은 기술 독립군이잖아요. 연애 독립군도 아니고, 그죠? 문화 독립군도 아니고, 하여튼 기술 독립군이에요. 기술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일찍 기술에 눈을 떴던 미국은 식민지에서 세계의 리더가 된 것을 2차 산업혁명 때 완성하게 되는데, 전기의 발명으로 말미암아 낮과 밤이 없이 일이 되었고, 경영에 규제했던 포드 같은 사람은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게 돼요. 그전에는 차를 조립할 때 한 사람이 타이어, 백미러, 칠 막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 너 차 몇 대 만드니? 그러면 12대요. 그러면 너는 120만 원. 그럼 몇 대 만드는데? 그러면 나 한 대요. 그럼 너 100만 원. 아니 10만 원. 이렇게 했겠죠, 아마도. 근데 이제는 바퀴 다는 사람은 바퀴만 다루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2차 산업혁명을 가장 패러디를 잘했던 것은 찰리 채플린입니다. 찰리 채플린의 영화 많이 보셨죠? 그죠? 기계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2차 산업혁명을 완성을 했던 미국이 새로운 산업혁명이 또 주인공이 됩니다. 컴퓨터, 반도체, 인터넷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산업혁명이었죠. 1차와 2차 때는 대한민국은 저 먼 나라였어요. 그런데 3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잡았던 우리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죠. 기술을 중시한 겁니다.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이제 한국은 기술 면에서 전 세계에 그렇게 뒤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요. 지금 여기에 같이 와 계신 분 중에 이제 삼성전자도 계시잖아요. 삼성전자 굉장히 대단한 회사이죠. 그런데 우리가 삼성은 뭐라 생각해요?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까? 아니죠. 그럼 과자 만드는 회사예요? 아니죠. 기술 회사입니다. 테크놀로지 드리븐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차 산업의 주인공이 되면서 삼성전자, LG, 또 그 관련된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한국 땅에 있지 않고 세계로 나가면서 커다란 변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C입니다. C. ICT에서 커뮤니케이션, 정보, I, C, 통신, T, 기술인데 C가 매우 중요해요. 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C, 통신,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아마 천리안, 하이텔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산업 흘러가면 밥 먹고 오면 뚝 하고 갔었어요. 그때는 56K 모뎀을 썼으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예전에 컴퓨터 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다가 심지어 영상도 핸드폰으로 통치가 됐어요. 통신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할 때는 ICT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ICT 발전사를 요약을 해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1901년입니다. 미국과 유럽 간 약 4,000km, 정확히 3,750km의 무선 통신하게 됩니다. 이때 한국은 어땠을까요? 사, 농, 공, 상. 공과 상은 하층에 속했어요. 사와 농이 상층이었던 거예요. 기술자를 무시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술에서 뒤지게 되었고, 물론 우리 그 조선시대만 놓고 보면 기술을 숭상했던 왕족이 있어요. 세종대왕, 영조, 정조 이런 분들은 특히 기술자가 천민이라 하더라도 중용을 해서 쓰고 많이 발전했죠. 근데 보편적으로 산업 공상이 레벨로 움직였었어요. 1901년 미국과 유럽은 무선으로다가 통신하고 있는데 우리는 불 밝히고 한양성, 지금 서울입니다. 점등식을 합니다. 와, 밝다. 어떻게 밤에도 이렇게 밝을 수 있지? 그런 불 들고 다니는 시절이에요. 이렇게 큰 기술 교차에 있었던 한국입니다. 자, 69년 미국은 세계 최초의 인터넷 구축하고 82년에 세계의 조롱거리를 사면서 두 번째 인터넷 구축을 한국에 하게 됩니다. 그때 결정하신 분 여러분들이 많이 있는데 카이스트 박사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IT에 종사하는 분들이 열심히 정보를 획득해가지고 구축하게 돼요. 이로 말미암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피드백 국가가 되었어요. 새로운 게임이 들어오면 한국에서 테스트 안 하면 꽝이다. 왜냐? 똑같은 걸 하더라도 미국에서 하면 그럴 수 있어 하고 넘어가는데 한국은 꼼꼼하게 하면 이거 틀렸다, 이것을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1969년 세계 최초 인터넷 구축했을 때 한국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삼성전자가 시작됩니다. 삼성사뇨로. 그로부터 10년 전에는 금성사가 설립이 돼요. 59년도에. 자, 여기 전체의 흐름이고요. 마지막에 2019년에 한국이 세계 최초의 5G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노조의 이런 갈등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새롭게 생기는 4차 산업혁명과 5G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사장되거나 무시를 당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우버, 타다 이런 것들이죠. 그것을 마치 새로운 직업을 위협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직업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택시는 어차피 사라질 직업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혁명기에 4차 산업혁명기에 바로 봤을 때인데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바로 증강기술, 증강현실, 그다음에 가상현실,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바이오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아요. 로보틱스와 같이, 로봇과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갖는 사람이 앞으로 주인공이 될 겁니다. 일을 할 때에 도면을 보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글을 끼고 가상현실 고글을 끼고 작업을 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이는 것은 바이오죠.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그 관심을 받던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는 언택트 서비스라는 것을 맛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롯데리아 같은 데 가면 어서 오세요, 롯데리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들은 고용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저런 기기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하게 되죠. 계산을.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새로운 세계에 없던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홈트. 우리 젊은 사람들이 홈트라고 부르는데 줄임말이고요. 원래의 말은 홈 트레이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펠로톤이라는 회사가 혁신 기업이에요. 여기서 이런 걸 합니다. 월정액을 받아요. 그리고 연회비를 받으면 더 싸요. 그 대신 체육을 하는 사람, 뭐 발레가 됐건 자전거가 됐건 뭐 헬스 트레이닝이 됐건 이런 분들이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는 화면을 보면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동시에 접속했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서 하는 거죠. 경쟁을 통해서 이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러자 바로 애플이 나도 할래요. 들어가요. 우리 같으면은 야 저거 중서유업 저거 뺏는 나쁜 놈들 아니야 이럴 텐데 미국은 달랐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하면 서로 경쟁을 해서 좋게 만든다. 이걸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AC 애프터 코로나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한번 쭉 짚어봤어요. 공교육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우리나라 공교육에 계시면 여기 계시면 있을 수가 있어요. 솔직히 양심의 손을 생각할 때에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공부를 계속하였는가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들과 그리고 새롭게 생기는 기술들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가를 생각해보자는 거죠. 여기 지금 삼성전자 분도 계시고 아마 다른 IT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산업계에 있던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공부하지 않으면 힘들게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공교육 현장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드론 교육을 시키는 것을 현장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가 가르칩니까? 안 그렇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써요. 그런데 제대로 공교육이 되려고 하면 그들이 밤을 새워 공부해가지고 가르치는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런 교사 나가야 됩니다. 철밥통 이게 없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은 어려울 수 있어요.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고 있죠. 제가 어제 찍었던 교육은 5개의 과목이에요. 대학교에, 정부에 있는 대학교에 뿌려져요. 그럼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듣고 하는 이런 강의죠. 전에는 이렇게 줌교육해서 듣고 받고 했지만 한 시간짜리를 2개로 쪼개요. 전반부, 후반부. 그러면 전부 10강을 찍게 되는데 그걸 찍어가지고선 업로드 시켜놓으면 물론 제 얼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강의와 관련된 이미지, 동영상이 같이 이제 사용이 되죠. 그러면 몰입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다 보니까 기존 교사들, 기존 교수들이 어려워져요. 양방향 소셜미디어. 이제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고 매일 정리해줬고요. 그 다음에 VR 산업이 확대. 이 VR 산업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입니다. 하나가 원격 진료, 재택근무, 그리고 아까 보니까 블록체인 전문위원이 있죠. 블록체인 평가위원회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새로운 블록체인이 나오게 되면 그걸 평가를 해서 하면 기술이 좋다. 그럼 정부에서 돈을 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되죠. 종교의 저는 크리스찬인데 매우 안타깝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로 종교가 패트다. 종교는 사람이 모여야 되고 이것 또한 그를 통해서 영성이 올라가게 되는데 세퍼레이트 되다 보니까 종교는 그러니까 기독교뿐이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로 모든 종교는 이제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고 결국은 메타버스와 종교가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을 저도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전에는 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책 보고 말만 하면 됐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치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럴 때 화면에서는 진짜 그런 바다가 쫙 갈라지는 모습이 나오고 치가 효과가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들. 그리고 불교를 예를 들면 또 얘기를 하다가 명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꽃이 나오고 불경이 나오면서 이제 눈을 감으세요. 음악을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얘기죠. 자,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해서 포스트코로나 생존 법칙 30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바뀌지만 그런 것이 있다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글로벌 전자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우리가 확실히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결국은 밑에 보면 세계의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지만 나홀로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이에요. 이 전자상거래 시장에 메타버스가 이커머스인 옷을 입고 등장을 했어요. 바로 이런 것이 영상인데게 넘어갑니다. 저는 오늘은 영상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VR 안경을 끼고 집에서 쇼핑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네 대를 돌면서 탁탁탁탁 찍으면 마지막에 결제하시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면 네, 그러면 결제대가 나오고 지나갈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브라보콘을 7개 샀어요. 근데 7개 맞습니까? 나 3개만 살래요. 그럼 3개만 살려면 4개는 다시 또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모두 결제해서는 결제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러면 쭉 리스트 보고 오케이 누르면
잠시 후에 한 3시간, 4시간 지나서 띵동 누르면 배달되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현장을 가지 않고도 그런 이야기고요. 결국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러이러한 트렌드가 이제 변하게 된다는 거죠.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고령층의 쇼핑이 증가하고 있어요. 해보니 쉽더라. 그거 별거 아니던데. 지금 쿠팡 수요자들 중에서 우리가 보통 고령층 하면 IT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50대 이상이에요. 그럼 여기 굉장히 많은 고령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회적으로는 70대 이상으로 하지만 IT를 다루는 데에서는 50대. 그들이 온라인으로다가 쇼핑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기는 온라인 하지만 픽업은 실제 그 오프라인에서 사는, 가져가는 이런 일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혁신적인 IT 기술들이, 바로 기술 독립군이 이 일을 한다 생각해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증강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술이 현상을 바꿀 것인지, 미래를 바꿀 것인지를 살펴보면 좋겠고요. 소비 형식이 변했습니다. 이동이 제한되고 사회적 거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 방식이 변화해서 결국은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하게 되었죠. 그래서 메타버스가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여기서 대한민국 기업 중에 하나, 네이버를 주목해 주세요. 우리 언론엔 짧게 나왔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굉장히 크게 보도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코리아의 리딩 컴퍼니인, IT 리딩 컴퍼니인 네이버가 스위스의 왈라팝을 인수하였다라는 기사였어요. 이제 앞으로 유럽에서는 우리가 지금 한국에 사는 것과 비스무리하게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물건을 파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이제 네이버는 쇼핑 시장에 들어갔고 여기에 라인과 제페토가 융합되면서 새로운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참고로 라인 하면 우리가 카카오톡과 비슷한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약 10억 명이 즐기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한 5개국에서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일본에서는 아예 국민 그 앱으로 생각해서 막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라인은 앞으로 동남아나 혹은 다른 나라에 진출할 때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 아마도 스페인의 라인이 크게 또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네이버를 포털만 보지 말고 이제는 이러한 경제 한글화 시장의 스마트 스토어, 그다음에 라인, 또 하나 제페토 2억 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제페토가 가질 파괴력이 매우 큽니다. 이러해서 이제 혁신적인 IT 기술 중에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가상현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다는 메타버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에서 들어가겠습니다. 메타버스 이해. 메타버스는 가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예요. 우리가 택시, 버스 하는 그런 버스가 아니고요. 그래서 3차원의 어떤 가상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들 얘기해요. 이것은 1991년판 스티븐슨이 만들었던 닐 스티븐슨이죠. 스노우 크래시 혹은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데 거기서 유래한 개념이에요. 여기에 등장인물은 한국계가 나와요. 한국인 어머니를 둔,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이 많잖아요. 아버지는 흑인이에요. 지금 감 잡히시죠? 미국에는 사실 6.25 때 혹은 그 후에 한국의 용산에 미군이 있으면서 그들과 한국인 여자 사이가 이렇게 결혼해서 이제 혼혈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고 그들이 이제 군복무 끝나고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자녀들도 들어가는 이런 일이 많아서 실제 미국 사회는 한국과 미국의 혼혈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내용을 보면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노우 크래시를 이야기하면 메타버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것은 처음 등장한 이렇게 정의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LA를 배경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전에는 미국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공공 서비스 대부분을 민간 기업이 담당하는 거예요. 이제 국가의 권력이 약해진다는 예시입니다. 경찰조차도 사기업들이 점유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프로타고니스트. 아버지는 흑인. 아마도 그 소설에 등장하는 흑인 아버지는 한국에서 있었던 군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 혼자 해봐요. 어머니는 한국입니다. 자, 어머니의 피를 받은 이 주인공은 머리가 좋겠죠. 똑똑합니다. 해커 중에 해커, 1급 해커가 돼요.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와 현실세계 양쪽에서 활동하는 뛰어난 검객이에요. 검객. 그죠? 직업은 피자 배달부입니다. 그런데 마피아에게 돈을
빌렸다가 빚을 지게 되죠. 부업으로 프리랜서커, 정보조사원, 공영이익자는 여러 가지를 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N잡러입니다. 한 가지 직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직업을 두루두루 수행한다는 거죠. 한편 메타버스에서는 빌딩도 짓고 공원도 만들고 이런 걸 하게 돼요. 심지어는 서로 수색하고 쏘기도 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조각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여기서 스노우 크래시라는 걸 실체하게 되고, 여기에 이 스노우 크래시는 가상공간의 아바타 주인이 뇌에다가 치매에 손실 준다 이런 걸 알게 됐다. 이러면서 이제 소설이 전개가 돼요. 왜 이 그 메타버스가 다시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현실이 나와 디지털이 나, 디지털 미,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면서 나인 듯 아닌 듯 하기 때문이죠. 아까 제가 초비에 보여드렸던 제페토의 양성일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주목받은 것은 최근의 팬데믹과 그리고 또한 인간의 기본 욕구가 식욕, 성욕, 수면욕이라고 하죠. 그죠? 전 이 중에서 식욕을 거의 못 이겨요. 먹는 거 보면 꼭 이렇게 먹어야 되고, 또 교육을 받을 때 음식을 남기지 말라 해서 음식을 꼭 다 먹는 이런 습관이 있는데, 나머지 두 개는 잘 하지만 이제 사회적 맺기라는 욕구가 있고 대면 활동 욕구가 있어요. 그런 욕구가 해소가 안 되니 가상 공간에서 하자. 그래서 시작했다는 거죠. 메타버스를 이해할 때에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메타버스는 10대들에게는 이미 또 하나의 삶입니다. 명품점들이 속도 입점하는 제페토의 경우에는 그곳에서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명품을 3,000원, 5,000원에 삽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 아바타에게 입히고 채우고 씌웁니다. 아셨죠? 실제로다가 나이키의 경우에는 현실 세계보다 더 많이 제페토에서 운동화를 팔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그 여러분 중에 아마 가입하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C로 시작하는 어떤 다단계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는 가상 현실로다가 지구를 만들어 놓고 3x3, 3m, 3m, 3m 팔아요. 그리고 또 지네끼리 사고 팔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청와대도 누가 샀다가 비싸게 팔기도 하고 막 이러는 얘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제일 비싼 땅이 미국, 2위가 한국이에요. 이건 좀 문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가상의 공간에서 집을 사고 팔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응하여서 또 새로운 소프트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지만 그것을 지은 다음에 팔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나온다는 거죠. 결국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나와 가상의 나가 서로 교류하고 나인 듯 아닌 듯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상의 나는 잠을 자지도 졸지도 않아요. 자, 메타버스에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증강현실이에요. 증강현실의 이해는 포켓몬고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 위에 가상이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갑니다. 가상 세계가 있어요. 이것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메타버스가 지금 이겁니다.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이 다 가상 세계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외에 2개가 더 있으니, 하나는 라이프 로깅이라는 겁니다. 라이프 로깅은 원래 시작이 어디서 되었냐 하면, 여러분이 혹시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 있나요? 저도 필리핀 세부에서 스쿠버를 했는데, 그래서 오픈 워터 할 때 로그북이라는 걸 주죠. 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기록을 해나가잖아요. 너 오늘 몇 미터 내려갔어. 너 오늘 뭐 했어. 그래서 이게 쌓이게 되면 또 더 깊게 가는 것에 대해서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해서 기록이 올라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해왔던 블로그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만보 걷기를 하는데, 만보 걷기 하게 되면 거기서 무언가를 주죠. 그것을 돈처럼 쓸 수 있는 거, 캐시워크. 여기 라이프 룸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거울 세계가 있습니다. 거울 세계는 거울이니까 나와 가능한 비슷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 아니라 가상의 공간에 있는 겁니다. 구글어스, 티맵, 네이버 지도,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증강현실은 그래서 눈으로 꿈꾸는 것을 현실처럼 보이게 하는데, 포켓몬고는 내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어느 지역을 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타깃이 나타나서 그걸 괴물을 잡는 이런 것이었죠. 현실과 그다음에 가상이 결합되는 걸 얘기해요. 자, 라이프 로깅 설명드렸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네이버에서 양성길의 세계 영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약 2,200만 명이 다녀간 제 블로그가 나올 거예요. 2004년부터 썼기 때문에 18년간 제가 이런 일을 해왔어요. 저는 원래 이 메타버스가 일조하고 내가 라이브 블로그를 한 건 아니고,
글쓰기를 워낙 좋아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2,200만이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이프를 여러 번에 제가 권한을 싶고요. 거울 세계는 우리가 인간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이거 큰 기업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거울 세계가 있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관련 기업들을 살펴봅니다. 미국과 한국 살펴보는데 한국에서 빨간 것이 네이버 제트돼 있죠. 이 회사가 바로 제페토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커다란 변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할지를 관찰해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계인들은 메타버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니? 일단 두 개를 떠올려요. 그런데 첫 번째가 로블록스고 두 번째가 제페토예요. 로블록스는 2D로서 미국 10대들이 마음을 확 사로잡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게임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게임을 남들이 즐길 수가 있어요. 그때 돈을 버는 거예요. 가상자산으로. 제페토는 3D예요. 그래서 로블록스를 얻어한 사람들이 이게 더 재밌다 이를 오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바로 두 번째인 제페토. 지금 저기 까만 옷 입고 있는 게 저예요. 제가 수시로 옷도 오늘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옷을 계속 바꾸면서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프랜드입니다. 이건 SK텔레콤에서 했죠. 그 다음에 게더타운. 이거 2D예요. 2D. 안타까운 것은 게더타운은 스마트폰에는 잘 안 돼요. PC에서 잘 됩니다. 근데 이제 게더타운 비스무리 한 것이 지금 유료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기업체에서 갖추고 있는데 이것은 3D고요. 굉장히 좋아요. 아무튼 게더타운은 메타버스를 접목한 온라인 수업이에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에서 재미있게 해요. 나를 닮은 2D가 움직이면서 거기 모여서 같이 수업도 하고 채팅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25명까지 무료고 그 이상은 돈을 내야만 합니다. 자, 메타버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를 살펴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요.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된 이러한 행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맨 우측에 보면 있죠. 낙동강 세계편화 문화대축제. 그래서 영어로 돼 있죠. 메타버스 서포터즈. 전에 메타버스 자리에 들어갔던 자리가 SNS였어요. 즉 블로그나 카페나 인스타그램만. 근데 메타버스는 그것도 포함하고 제페토 공간에서 넣거나, 그죠? 로블록스 공간에서 넣거나, 아니면 게더타운을 어떻게 해서 소개하거나 이런 것이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을 벌어야죠. 메타버스와 미래 이커머스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서 이 메타버스가 처음에는 PC에 시작됐다가 스마트폰을 거쳐서 이제 VR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다고 하죠. 체험이 중요한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백견이 불여 일체험, 체험을 한 번 하는 것이 100번 불보다 낫다는 말이 생기고 있는데 그 백견에 대한 것이 바로 메타버스의 VR과 AR이에요. 자, 메타버스를 이용한 이러한 쇼핑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내년에 있을 비해산 엑스포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또한 판매도 하고 이런 것을 기획을 하고 있고 저도 이게 약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도박, 사기, 매출, 가상화폐 문제.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바른 정의를 내리고 지금부터 잘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마지막 강의 세 번째 파트입니다. 메타버스와 일자리, 메타버스와 관련 기술을 살펴봅니다. 시장 조사 업체에서는 특히 SA라고 그러죠. 스트래티지 애널리스트 유명하지 않습니까? 2025년 앞으로 4년 남았어요. 시장 규모가 32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어요. 또 다른 시장 조사 업체에서는 스테디스타라고 있는데요. 3년 뒤인 2024년에 메타버스가 340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해가 320인데 340이 조사하기는 좀 달라서 그래요. 아무튼 300조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만 글씨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관심을 두게 됐어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혔던 인공지능,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그러한 시장 규모는 200조인데 이건 300조라는 거죠. 지금은 인공지능 시장이 커요. 그런데 메타버스가 3년 이내에 따라잡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내가 이미지 2개 넣었죠. 제페토와 로블록스를 넣었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제페토가 이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3D 하면 제페토가 떠오르길 기대하고요. 자, 여기에서
세 가지를 연관시켜야 됩니다. 요 한 장을 가지고 제가 어느 업체에서 3시간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실탄에 적어가면서 메타버스와 직경제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가 생기고요.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데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을 줍니다.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우리 집에 걸렸던 보배를 판매하기도 하는데 NFT를 통해 대체 불가한 토큰을 통해서 거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는 것은 블록체인으로 가능해요. 여기 블록체인 전문가 계시니까 자세한 그때 보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이더리움 베이스로 많이 하게 되죠. 자, 이제 새로 탄생하는 직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탄생하는 직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중에서 제페토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나이는 25세. 그곳에서 활동할 때 닉네임은 렌지라고 하는 여자인데 한 달에 최소 버는 돈이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1,500만 원 이하가 수줍어 해. 이 아가씨의 경우는 제페토에서 의상을 판매합니다. 하는 일은 외국인이 주 대상이다 보니까 외국의 10대는 뭘 좋아할까? 외국 잡지를 사다가 계속 보고 연구하고 한 일을 하고죠. 이때 필요한 기술은 3가지가 있어요. 그중 핵심은 2가지인데 하나는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자녀 중에서 여러분이라는 이유는 이 작업은 나이 불문이에요. 제페토상에서 어린이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활동하면 돼요. 이 컴퓨터 그래픽을 최소한 1년 이상 배우길 권합니다. 누가 들었는데 뭐 일주일만 하고서 뭐 컴퓨터 그래픽 자격증 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실력을 쌓아야 돼요. 2번째가 3D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로블록스는 2D예요. 평면이죠. 하지만 제페토는 3D로 나가야 돼요. 3D 모델링 기술도 이것도 공부해야 돼요. 이것도 한 1년 이상 배우면 좋겠어요. 이 2개를 한 2년 정도 혹은 1년에 2개를 동시에 배울 수 있겠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좋아요 하고 누르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3번째가 뭘까요? 적지 않았지만 3번째가 뭘까요? 바로 3번째는 메타버스 스토리텔링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전개할 것인지 과거에 만들었던 그런 아바타용 의상과 지금 내가 만들 아바타용 신발과는 어떻게 관계를 질 미리 스토리를 그려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일관성 있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제 강의고요. 2분 동안은 지금 강의와 관련된 내용을 살짝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봇 이야기. 한때 우리 여러분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인터넷 정보 검색사라는 자격증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 이것은 가장 후회하는 직업이 되었어요. 정부가 자격증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무슨 권리를 행사할 시간이 이미 지났어요. 실력을 보여준 시간이 됐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자격증에 막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이틀 공부하고 자격증 3개 땄어요. 그럼 뭐야? 그 일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 시간에 공부하라고요. 그 시간에 실력을 쌓으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애니메이터, 음악감독, 패션 디자이너, 그 다음에 글 쓰는 작가나 저술가들은 독창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A robot wrote this entire article. Are you scared? Yes, human. 이 기사는 전부 로봇이 작성했다. 100% 작성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무섭지 않니 인간아?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옆에 보면 나오지만 이 작가의 이름은 피터나 로버트가 아니라 GPT-3라는 것이에요. 인공지능입니다. 미국에서 만든 건 일론 머스크가 창업주예요. 그 외에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없어질 직업을 위해서 우리 아이를 키워. 그게 아니라 어떻게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적응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 독립군의 역할이 커요.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국민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또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를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 그 다음에 긱, 그리고 가상자산을 살펴봅니다. 자, 기업가치 얘기할게요. 비슷한 시기에 주인이 바뀐 이러한 회사가 있죠. 하나는 아시아나. 건물도 있습니다. 비행기도 있습니다. 잘 숙련된 사람도 있고 오래된 업력도 있어요. 그에 비해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고 젊은이들이 주로 구성했고 그리고 뭐 별별로 없어도 건물도 없고 그런데 인수금액이 다르죠. 앞으로 세상을 보는 가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것은 긱경제와 관련이 있고요. 이 긱경제가 메타버스를 만나면서 크게 변화되죠. 긱을 잠시 설명드리면 리그에도 등장했고요. 그때 약속에 의해서 참여하는 인게이지먼트 했던 그 인게이지먼트 취약한 단어를 긱으로 불렀어요. 그들이 만든 경제를 긱 이코노미, 그들을 긱 워커라 불렀는데 긱 워커에는 그냥 바쁘기만 한 푸어 기워커가 있고요. 굉장히 스마트하게 하는 기워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킬을 철저하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똑같은 일을 하도 시간당 단가가 높게 되죠. 자, 평생 직장은 이제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약 88%의 직장인이 첫 직장이 아니라고 답을 했어요. 그죠? 이제 크몽이라는 걸 주목하고요. 크몽 비슷한 것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 생길 거예요. 일자리는 어느 날 툭 하고 사라집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오라이 하면 떠났던 버스 안내양처럼 일자리는 사라질 겁니다. 앞으로 아이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자녀를 만났다. 야, 공무원이 최고야. 천만의 말씀. 공무원 어느 날 훅 갈 수 있습니다. 공무원만큼 쉽게 기술로다가 없앨 수 있는 직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앨 직종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더라도 경쟁에 살아남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모아봤어요. 10년 안에 사라질 것들.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이거와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일해서 사라질 것 같아요. 자, 석가트는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토마스 포레이라고 구글이 인정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인데요. 이분은 전 세계 대학 절반이 사라질 거야. 과감히 얘기했을 뿐더러 2030년이 되면 20억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단언을 했어요. 10년만 더 가보겠습니다. 2040년. 옥스퍼드 대학의 마이클 오스본 교수는 고용의 미래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연구했죠. 2040년, 지금부터 20년 뒤에 현재 직업의 47% 사라진다. 그래서 교육 계획이 시급하다. 정부가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가 같이 교육이 필요하는 거.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사, 판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것이 사라진다는 거죠. KBS 명견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MIT는 2030년 예측하면서 9가지 트렌드를 얘기했어요.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우리는 간파하죠. 도시에 살 것이다. 정보가 투명할 것이고 온도가 상승하면 지구온도, 자원이 부족하고 클린테크가 전성기를 잃고 IoT, 사물 인터넷이 활약할 것이며 글로벌, 이제 내수시장 글로벌로 가야 된다. 글로벌 정책, 포퓰리즘의 극성을 여기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지금 유망한 직업을 10개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할 것을 살펴볼 것은 바로 우리는 등한시했던 우버 택시 같은 것을 생각해보자는 거죠. 이런 것을 보시고 이제 제 강의를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날로그에 살았습니다. 디지털 세계로 오십시오. 웰컴 투 디지털 월드.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저는 소통을 할 때 네이버에 블로그를 하고 있어요. 네이버 검색창에 양성생이 하면 제 블로그가 나오는데요. 그 밑에 보면 홈 편집, 그 다음에 이렇게 문표 같은 거 있고 네모진 박스 줄 2개인가 3개가 있는 거 있죠? 그게 저와의 소통 통로예요. 안부 게시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비밀로 해놓으면 저 1대1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끝나고라도 1대1 궁금한 게 있으시면 거기다가 해주시면 그냥 비밀 안 하면 누구나 다 보는 거고 비밀 해놓으시면 제가 1대1로 24시간 이내 가능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기 채팅으로 저 질문을 해주실 분은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하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일단 오늘 양선일 대표님 아주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 이제부터 사실은 혁명이 몇 번 있었죠? PC혁명, 인터넷 혁명, 그 다음에 스마트폰 혁명을 이어서서 이제 드디어 메타버스 혁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제가 일단 채팅 먼저 받겠습니다. 짧게 해주셨는데 우선 양선일 대표님 오늘 발표하신 자료를 파일로 좀 주실 수 있으신가요? 크게 관여시 안 해주시면요. 그래서 발표 자료는 우리 기술독립군 방에 다시 한번 제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 정부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원하시면 PDF로 드릴 수가 있어요. 강의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제가 이게 딴 데서 강의를 제가 하잖아요, 실제로요. 그런데 제 강사가 좀 센 편이에요. 근데 이 강의를 듣고 다르게 강의하는 사람한테 활용이 돼요. 그러면 저는 불리하죠.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 강의 듣는 사람들 발표 자료에 들어오는
단톡방을 저한테 개인톡을 좀 주세요. 그럼 단톡방을 제가 만들어서 거기에는 발표 자료를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면은 제가 초청을 해서 단톡방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아무리 친하더라도 오늘 듣지 않으신 분들은 안 드릴 거고요. 들으신 분만. 들으신 그러니까 분만 원하실 오늘 경우에 들으신 분들 대신 중에서 약속은 이거 가지고 그대로 쓰지 제가 말라는 만들 거고요. 거기에 제가 강의 자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질문 올라오기 전에 제가 몇 개 좀 드릴 수 아니요. 질문 좀 제가 우선 궁금한 거. 아니, 우선 강의 자료는 채팅방에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여기 계신 분만 가져가고 나가시면 못 가져가고요. 예. 아니, 그렇게 제가 해주시면 이게 되겠어요. 보아야 돼요. 이게 정리를- 맥으로 만들기 때문에 맥으로 매킨토시로 맥에서는요 키노트란 걸 써요. PPT가 아니고. 그래서 이걸 PDF로 컨버팅을 해야 돼요. 그거 아직 안 했거든요. 그거 네. 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거 저 단톡방으로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선 지금 전부 게임 순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이 메타버스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른 산업에 일반적인 산업에 어떻게 좀 영향이 미칠까요? 산업군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네. 하나 공연을 말씀드리겠고 공연.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하여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대기업이 어디에 있을까요? 5대 기업 중에서. 제가 실제 강의를 나가는 회사에서 알기 때문인데요. SK그룹이에요. SK그룹. 이들이 내부 분석을 해봤는데 통신사업은 미래의 전망이 어둡다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2030년 그때 우리는 어떤 통신을 하고 있을까요? 위성 통신을 하고 있을 겁니다. 2025년까지 약 10,000개의 적에도 위성을 쏘아서 하늘로 이게 교신하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통신망보다 40배 빠른 통신망을 구축하겠다고 지금 계속 위성을 쏴대고 있어요. 그럼 기지가 설치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그리고 또 비 온다고 이게 물에 잠깁니까? 거기 비 위에 있으니까. 그죠?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통신 사업하는 사람들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SK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메타버스를 하겠다라고 해서 내 영역을 골고루 지금 리뷰하고 있어요. 내 영역. 우리가 하는 게임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페토와 비슷하게 이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그죠? 그리고 그 AR, VR이 있었잖아요. 그죠? AR, VR을 접목한 게 특히 AR 쪽에 관심을 가졌어요. AR. AR은 뭐죠? 현상 위에 가상이 덧입히는 거죠. 최근에 SK텔레콤의 메타버스 그 팀에서 이런 걸 했어요. 자, 유명한 공연자들이 있습니다. 막 공연을 연습하다가 한 명이 사라졌어요. 어디 갔지? 하고 막 찾아요. 그런데 갑자기 무대 높이가 12m인데 그 사라진 사람이 증강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관객들은 환호하겠죠. 이런 것을 실제로 구현하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바로 앞으로의 메타버스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공연에 일단 사람과 그 다음에 가상의 것이 같이 존재하는데 크기나 모양이나 색깔이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은 그 외에도 아까 얘기했던 SNS로 돈을 버는 시대는 이제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아까 제페토 크리에이터 기억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아들보다 어린애예요. 25살. 최고 조금 벌 때 1,500만 원 벌어야 수주 받으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인텔 다닐 때에도 1,500만 원까지는 매달 못 벌었거든요. 매달이에요, 매달.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영역을 우리가 관심 둬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저기 제페토 스튜디오는 어디인가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그거 이제 검색하면 나와요. 예,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 오늘 배우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때 네이버 검색에서 제가 이제 해볼게요, 같이요. PC로 해야 돼요. 이것은 모바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페토 쳐보게 하면 저도 이거 만들어 봤거든요. 전에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컴퓨터 그래픽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었는데 저도 배우면서 했는데 제페토 스튜디오라고 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메뉴에 있는 거. 이거 PC가 아니라
아니 핸드폰이 아니라 스마트폰, PC로 해야 돼. PC 크롬으로 하되 가능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그 제페토의 아바타를 입을 수 있는 옷, 모자, 액세서리, 신발 이런 걸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판매 가격을 설정을 하게 되면 네이버가 승인해주면 판매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다가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60이 넘으신 분인데 여기서 판매를 해서 재미를 본다 이런 말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제목 봅니다. 제페토 게임에는 무엇인가요? 제페토 게임은 네이버가 만든 그 메타버스 게임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여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제페토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씩 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이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나라가 몇 곳이 되나요? 이건 질문에도 잘 모르겠는데 메타버스를 아까 했지 4가지 영역으로 하고 있어요. 나라가 아니라 아니요.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네네. 네, 그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메타버스에 제페토도 있고 로블록스도 있고 하잖아요. 이제 그게 하나 이제 플랫폼이잖아요. 거기에들 네네. 들어가서. 네. 근데 그런 게 지금은 말씀하신 한 큰 3개로 이렇게 분류될 수 있는데 앞으로 이것들이 이제 대기업들을 포함해서 향후에 조금 더 이게 가까워지면 자금력을 가진 큰 그 다국적 기업들이 진입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저는 이게 인텔에서 10년 있다고 했잖아요. 네. 엔지니어이다 보니까 네. 그 네트워킹이 따로 있어요. 제가 링크드인에서 그걸 주로 이제 정보 교류를 하고 있는데 네. 한국과 다르게 미국은 한 회사에 오래 있지 않아요. 한 2년 있다 돈 더 주면 또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애플 가서 일하고 페이스북 하고 막 그래요. 내가 대충 정보를 들은 바에 의하면 페이스북이 최근에 아직 언론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제가 거기서 일하는 친구에게요. 위기감을 느끼고 있대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SNS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기업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그렇게 얘기한대요. 예전에 굉장히 그 유행했던 그 SNS가 하나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들 10대들이 많이 좋아한 거였는데 그걸 페이스북이 저거 보고 살라고 했는데 결국 안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찍어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와 비슷하게 페이스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내부 결론을 내렸는데 메타버스가 향후 SNS의 대체할 것이다. 그래서 내 얼굴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바타가 우리 오병훈 박사님이신가 박사님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딱 본 순간 알아요. 그게 내 아바타인 줄. 그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SNS와 비슷하게. 네.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나라라고 표현했고 그게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지구상에 지금 뭐 거의 200여 개 국가가 있듯이 이런 그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고유의 콘텐츠가 있으면 그런 다양한 곳에 입점하고 그 나라에 진출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플랫폼은 이제 큰 곳들이 만드는 것이 중심이 될 거고 저희는 그런 콘텐츠를 잘 만드는 그런 쪽에 포커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여튼 자세한 질문은 이따가 우리 카톡 단톡방 만드는 데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거의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또 카톡방에 올라오신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페토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구입해서 하는 것인가요? 만드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페토를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물으면 돼요. 너무 쉽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한 20년만 젊게 해보세요. 저도 지금 제가 스스로 배워서 하고 있어요. 스스로 배워서 눌러보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친 제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제자 중에서 강경화 강사라고 있어요. 굉장히 감각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제자한테 배워요. 왜냐하면 제가 못 본 것을 눌러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정말이네? 저도 배우는 거죠. 이렇게 나이 관계없이 서로 크로싱하면서 하면 좋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능을 익혀가면서 일단 즐겁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박천호 대표님 얘기하시는 우리 삼성전자 부분은 저 질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따 카톡방에서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를 만드는 독창성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 나왔네요. 어떤 거요? 메타버스에 만드는 독창성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이건 좀 yes 혹은 no인 것 같아요. 메타버스를 제페토하고는 만든다는 문제 자체가 우리가 이해를 좀 잘못한 거죠. 제페토를 만드는 이거 말이 돼요. 근데 메타버스는 네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인 로깅이라도 로깅, 블로그를 만드는 걸 보호할 수 있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문의 요지가 yes, no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독창성, 자기가 만든 아이템을 이제 보호받으려고 하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제페토 학원에 다녀야 하나요? 5번에 아니요, 절대 다니지 마세요. 그거 온라인 쓸데없습니다. 강좌 어때요? 이렇게 물으셨네요.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자녀한테 돈 주고 하세요. 10대 있으면 제일 잘하고요. 20대도 잘해요. 아니면 여러분 조카들한테 배우세요. 돈 주고. 그게 싸요. 야, 좀 이모 좀 알려줘. 야, 삼촌 좀 알려줘. 하면 잘 가르쳐줍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있어요. 70세 된 우리 형님 계신 다른 분, 사회에서 만난 분. 그분이 손주한테 배우는데 너무 재밌대요. 그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손주는 만날 때마다 2만 원씩 용돈을 주니까 신나서 언제 배울 거예요? 하고 얘기하고. 그러고 이제 모르면서 물어보니까 얘가 전화도 안 받고 바쁘다고 뭐 그러던 애가 먼저 전화 온대요. 용돈 떨어지면 새로운 거 알려준다고. 그리고 손주하고 할아버지하고 제페토 안에서 친구가 돼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로 찍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눈, 코, 입 위치랑 비슷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 할아버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젊을 때 모습이죠. 젊을 때 모습의 아바타와 내 딸의 아들이랑 딸이랑 생각하는 손주하고가 친구가 되는 친구. 이런 세상이 열리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스마트폰하고 대체될 수 있을 가능성은 있는가요? 메타버스하고. 스마트폰은 남아있겠죠. 스마트폰 남아있는데 메타버스 솔루션들이 스마트폰을 거치지 않고 바로 VR로 온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비밀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제 인텔 친구를 통해서 간 바에 의하면 지금 저 확인 안 해봤어요. 애플이 이러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관련된 페이턴트의 넘버 숫자에 있어서 1등이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다음 먹거리로 지금 생각하고 계속 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이런 게 있답니다. 이거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네. 일단 안경이에요. 안경 꼈는데 이렇게 쓱 하고 올리면 바깥에 보여요. 완전히 내리면 선글라스 해야 돼요. 가운데로 딱 놓으면 메타버스가 되고 이쪽을 탁 누르면 다 안 되고 그냥 메타버스만 동작하고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실험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죠, 기술적으로. 예. 그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380개 산업 분야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국방, 미디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아까 이우방 회장님 다음 50일차 발표할 이우방 회장님 에셋 매니지먼트와 관련해요. 그러니까 무슨 포스코 제철 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석유화학 산업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설비 자산이 있죠. 그 설비 자산을 메타버스에다 이제 넣을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우리 메타버스가 우리 게임이라든가 이런 젊은 층만이 아니고 우리 현존하는 많은 분들한테도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하는 분들이 그걸 갖다 건축하는 건 제가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우리 기술독립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도 앞으로 굉장히 무궁무진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진행을 바라고요. 이제 11시 잠깐만요. 여기서 시간이 됐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제가 답을 하나 해드릴게요. 예. 지금 외국의 사례예요. 메타버스가 어떻게 응용이 되냐 하면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산업 쪽에 신경 안 써서 지금 답답한 것이 기업체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기업체가 뭘 원하는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제페토가 이런 거 있어요 하고 그냥 끝내버리더라고요. 그거 메타버스 아니거든요. 메타버스와 돈과 관계시키려고 하면 AR을 인식해야 돼요. 현재 실제 상황인데요. AR 안경을 통해서 독일의 한 회사는 이 혈관을 AR 안경 찍으면은 빨갛게 이렇게
보이면서 핏줄이 보이잖아요. 정맥, 여러분 혹시 간호사 있나요? 실수로다가 잘못 찌르면 아프잖아요. 동맥은 괜찮지만. 그런데 이 안경을 딱 끼고 보면 사람 피부에서 핏줄이 쫙 보이게 하는, 그래서 주사를 잘 놓는 이런 것들이 이미 적용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것이 메타버스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미국 항공모함 만들 때에 인스펙션이라는 거 하죠. 조사해서 제대로 되어야지만 출항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90% 단축시켰어요. 36시간 걸리던 그러한 조사가 90분 만에 끝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안경을 딱 끼고 보니까 여기 도면이 나타나요. 도면이. 그리고 실물에서 투여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바로 작업을 했죠. 네덜란드의 통신회사가 있습니다. 힘빙 통신회사가 고장나서 고치는데 막 안 돼요. 그럼 지금 전화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메타버스를 적용해서 AR 안경을 끼웠어요. 그랬더니 도면이 보이고 또 그분의 전문가와 전화로 연결돼요. 이 안경에 통신인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보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그거 빨간 선 그거 잡아가지고 파란 거 어디다 꼽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성공적으로 작업을 하게 됐어요. 메타버스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산업계 전반으로 크게 널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 독립군에서 공부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방향도 우리 앞으로 산업 분야에 굉장히 적용할 부분이 많다는 부분에 메타버스와 적용할 부분으로 좋은 강의를 해주신 우리 양성균 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끝나고 저에게 개인톡으로 그 카톡방에 막 적어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복잡해지거든요. 개인톡으로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모았었을 적에 그때 오늘 발표 자료를 PDF로 좀 만들어줘서 공유해 주시면은 오늘 발표한 분들한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풍성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석 연휴에도 이쪽에서 근무를 할 거니까요. 심심하신 분들은 오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좀 같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